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쉬이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한 뒤에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55선까지 주저앉았다가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0.3%가량 밀린 2,467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깃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밀림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구간 1.6%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6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810선도 내어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내곤 있습니다만 뚜렷한 수급 주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매수도 매도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하루인데요. 다만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좀 정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엔 1,700억 원가량을 지금 덜어내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까지 코스닥에서만 8거래일째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지금 코스닥에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4,000계약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 관련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타이어 관련 그룹들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넥센타이어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넥선타이어 역시나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타이어 그룹이고요. 이와 함께 개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 I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강력한 불꽃을 쏘아올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부양시킨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역시나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발표한 기업 보겠습니다. 바로 LNK 바이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장 직후에 장대 음봉을 그렸고요. 그 후에 20%가 넘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 때문인데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발전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선택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연출됐고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깨부시는 움직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에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리그 핫 이슈, 중요한 이슈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그 출전 종목 시간과 그리고 히든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쉬셨습니다. 앵커님도 네. 잘 쉬셨나요? 네, 저도 푹 쉬고 왔습니다. 이제 네. 이번 주 대응을 또 해봐야 될 텐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네. 좀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G7의 이제 19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네.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에 이제 또 종료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주시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디폴트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G7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지금 눈치를 또 보고 있죠.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도 G7의 결과를 조금 참고하면서 아무래도 대응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G7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뒤에 이제 미국의 디폴트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앞에 G7과 흑해 곡물 협정을 확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참고를 하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G7의 아무래도 정상회담 결과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지난 다음에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은 아직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G7 그리고 곡물 협정 등 굵직한 주요 사안들이 지나고 나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움직이는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래 가장 긴 22일간의 해외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회장과 머스크는 첨단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 미래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역대 최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일론 머스크 CEO와의 첫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과 테슬라의 기술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유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유쌤. 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쨌든 반도체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행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핵심 내용만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장이 머스크와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또 이렇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삼성과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협력이 한 단계 더 돈독해졌다라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회장이 삼성의 주요 경영진과 함께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났고 삼성의 이제 미래 사업을 점검차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4일 이제 삼성에 따르면 이제 이 회장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를 포함한 테슬라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만남을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 회장과 머스크는 첨단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래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회동을 통해서
삼성과 테슬라의 기술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또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2019년부터 해서 14나노 완전 자율주행 FSD 반도체를 공급을 해왔고, 테슬라 전기차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이제 탑재가 되고, 양사는 이제 FSD 반도체 공동 개발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업체들이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와 협업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전장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먼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삼성 디스플레이 최주선 사장도 함께 회동에 참석을 하면서 네. 지금 테슬라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협력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BMW 그리고 페라리 등의 차량용 OLED를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좀 긍정적인 또 내용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또 정리를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의 미래 핵심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완전 자율주행하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넥스칩인데,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하고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의 기업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주요 제품 기준에서는 신호 처리 그리고 실시간 영상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방식 영상을 전송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제품이 있는데, 관련주에서 오늘 상당히 시장에 좀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관련주 한번 넥스칩을 HTS상에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상당히 조금 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소형 반도체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실적 기준에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고,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밀려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았는데 사이에 좀 많이 밀리면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거의 16% 가까이 빠지면서 3에서 4%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가 꺾이진 또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련주에서 더 볼 필요가 있고, 이 95,000원에서 9,500원에서 9,600원 정도의 이탈 여부에 따라서 추세가 완벽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관련주에서 넥스트칩을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칩에서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다가 현재 구간에는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현재 밀려있는 구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오늘 최고로 많이 조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코아시아. 코아시아인데, 파운드리 뭐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로 이제 자회사 코아시아 세미의 지분을 100%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코아시아 세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련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코아시아 기준에서 HTS 상에서 좀 볼 내용을 참 참고를 해보면은 우선은 이 종목도 시가총액은 뭐 2,260억 정도가 되는데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에서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점검을 해드리면은 오늘 뭐 상당히 어제부터 해서 12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860만 주인데 그렇다면은 장 마감까지 많이 실린다면은 뭐 1,000만 주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뭐 900에서 1,000만 주 정도 실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내일 뭐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더 수반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아시아 관련해서는 이 종목도 앞에 종목과 동일하게 좀 실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단기적으로 좀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텔레치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자율주행, 뭐 VR 이런 걸로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넥스트 칩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차량용 지능형 이제 카메라, 영상 네. 처리, 뭐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뭐 이 종목 기준에서도 텔레칩스 기준에서도 뭐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뭐 AP와 모바일, 뭐 TV, 뭐 수신칩, 이런 칩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련주에서 다 엮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아마 텔레칩스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텔레칩스 기준에서는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 두 종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24년도와 25년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텔레칩스 기준에서는 좀 더 좀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상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1,700원에서 1,600원 정도가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아무래도 충분히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번 좀 더 길게 보셔도 되고, 그렇다면 오늘은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고점을 또 넘기기 위해서는 4월 20일과 4월 21일 보시면은 뭐 최대 한 600에서 70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한 최소 5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의 반등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에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어떠한 종목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시간상 이제 없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한 번에 말씀드리면은 네. 뭐 다음 종목은 이제 가온칩스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내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 사이에서 반도체 설계 및 그리고 뭐 공정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에서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이 종목도 충분히 관련주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에 TSMC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종목도 이제 관련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차트상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도 충분히 실적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카운칩스 기준에서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120일선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제가 볼 때에는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은 23,000원에서 뭐 25,000원 사이 이 가격대만 지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지가 되면서 한번 모멘텀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 가온칩스 기준에서는 거래량 기준에서 한 500만 주 정도 한번 실려준다면은 강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는 121선의 뭐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이탈을 또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에서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보려면은 뭐 200에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테슬라 협업으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후속 기사가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쌤께서 몇 가지 종목들을 추려서 제 차트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일일이 또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노란톡 가면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니까? 제가 네. 일거리를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네. 이제 종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드리긴 하는데 네.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한 시간에 생각하는 거는 우선 안정적인 종목인지 그리고 실적 추가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인지 여기에 단기적, 중단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바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 종목 거래량이 실린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은 바로 당일날 공략을 해드리는데 다음 주였죠. 저번 주죠,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드리면서 남선 알루미늄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내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히든 종목들 아주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히든 종목 명신산업도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드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명신산업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갔지만 제가 고점에서 여러분들 전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고점 21,800원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롯데지주도 히든 종목으로 드렸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진 않지만 오히려 노란톡방에서는 더 오래 종목을 또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함께 또 모멘텀을 다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쭉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이나 지금 담겨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일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문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세 속에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그 아디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출전 종목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도 지금 슬금슬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내일 개조화도 반등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픽해오신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쌤 오늘 어떤 종목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앞에 이슈와 또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바로 네. AHP, SP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 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전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해서 하이크 메탈 게이트의 도입으로 해당 장비 수요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로도 높은 수준의 시장 성장이 또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로 해서 한번 충분히 또 볼 수가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는 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인텔 등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의 TSMC 비중이 가장 또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황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PSP의 반도체 열처리 방법, 이 특허는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데 경쟁 업체가 아무래도 2년 내 시장에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독점하고 이제 그리고 높은 수익성이 24년도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24년도까지의 실적 증가세는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도체 열처리 방법이 기술 인증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 최소 2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아무래도 지금 경쟁 업체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독점은 꾸준하게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의 독점으로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22년도 3분기에 무려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반도체 공정 장비의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극히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성이며 그리고 독점 유지가 되는 한 비슷한 수준으로 뭐 2024년, 2025년까지 유지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21년도부터 해서 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의 디램과 낸드를 각각 적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벤더로 선정이 되면서 디램과 낸드 시장도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올해 이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또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장비 업체 중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또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캐파 이상의 수주 잔고와 또 증설로 인해서 향후 추가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내용을 좀 보면은 작년에 이제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게 올해 이제 10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추가적인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파운드리 기준에서 뭐 14노 이하 금지 그리고 디램은 18나노 그리고 낸드는 128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한번 긍정적인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모멘텀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HTS 상에서 좀 볼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도 가세를 하면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증가세를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4년도에는 더 크게 증가세를 또 보일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차트상에서 간단하게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가격 기준에서 23,150원에서 등락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은 대략적으로 뭐 22,000원에서 뭐 23,000원 또는 뭐 21,000원에서 23,000원 이 가격대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종가 기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한번 편입가로 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한 2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한번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 HPSP고요. 매수가 22,000원에서 23,000원 분할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들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유쌤 너무 지금 방송 너무 잘하시고 종목도 선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소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와 함께 하시려면은 여기 알아보시죠. 여러분 바로 카메라를 열어서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바로 문자 샵 377 눌러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노란톡방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중에 뭐 탑픽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히든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고 노란톡방에서는 또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히든 종목과 탑픽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응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오늘의 또 뭐 히든 종목과 그리고 충분히 오늘의 또 교육 자료들 함께 또 받아보실 분들도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셔도 되겠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방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려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때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그 QR코드에 화면을 대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QR코드로 입장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가 열려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히든 종목에 대해 힌트를 들어보고요. 그에 앞서서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캔들 비법도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께서 또 캔들 수업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수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히든 종목에서 캔들이 또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관련된 내용들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네. 자, 오늘 뭐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리를 또 해드리면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쭉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하기 또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동기도 부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HMM 여러분들 이전에 큰 상승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 종목인데 자 HMM 20년도 3월이죠 여러분들 바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바닥에서 망치형이 발생이 되면서 HMM 보시면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캔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AHMM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망치형이 발생되고 나서 AHMM은 2200%의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캔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9년도 12월 4일 날 캔들이 이제 발생이 됐죠. 바로 샛별형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505%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었다면 에코프로벤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코스모스 신소재인데 바로 코스모스 신소재도 20년 3월에 코로나 때 바닥에서 상승 이태 확인형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캔들은 여러분들 바닥이다. 바닥의 신호를 알려준다. 바로 코로나 때 캔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캔들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 동일하죠. 코로나 때 바로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 여러분들 오늘 또 공부할 내용인데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은 무려 3,900%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뭐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3,900만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기준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장악형을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상승 장악형의 모양이죠. 바로 왼쪽에는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보시면은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차트에서 이런 모양을 본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해드리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죠. 바로 변형 캔들. 변형 캔들 양봉 기준에서 밑꼬리는 몸통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밑꼬리가 있는 양봉은 이렇게 오른쪽에 몸통으로 볼 수 있는 양봉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을 실전 투자에서 활용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 변형 상승 장악형 모양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동일하게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캔들이 떠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앵커님께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장악 화객형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승의 추세를 볼 수 있을지 이에 대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전문가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쌤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상승 장악형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끝나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오늘 또 포스코엠텍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과거 19년도 2월부터 해서 코로나 때까지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장악형의 조건이죠.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도 충분히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고 월봉이기 때문에 더 신뢰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포스코엠텍은 82%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에도 교육해드렸지만 하락률이 클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질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놨죠. 그래서 충분히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 자,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1거래일 음봉을 감싸는 2거래일 양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섯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2거래일 캔들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바로 앞에서 교육해드렸듯이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에서 매수를 하고 확인형까지 발생되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고 포스코엠텍은 과연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914%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이 발생되고 나서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자료도 함께 또 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자,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년도 9월 16일부터 해서 23년도 1월 6일까지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3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렇다면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무려 43%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 하락률이 적지는 않죠. 그래서 충분히 관심 갖고 계속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1거래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돼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충분히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2거래 캔들이 1거래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1거래 캔들의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의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바로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꼬리는 여러분들 양봉의 밑꼬리는 몸통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모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5거래일 캔들, 다섯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을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2거래일 캔들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에서 공략을 못 찾았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인형까지 보고 더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확인형까지 나온다면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충분히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형성이 되었고, 자, 올해 4월 25일까지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단기적으로 28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종목들이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이 발생되면서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이렇게 캔들을 본다면 한번 공략을 또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전에 일단 앵커님께 잠깐 넘기고 이어서 히든 종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장악형에 대한 사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금 신호가 잡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유쌤께서 선정해 온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유쌤, 오늘의 종목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종목 기준에서 이제 현재가 화면이에요.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는 이 종목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대형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중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졌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기관까지 매수세의 합세를 또 하면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PER 기준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면은 올해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2025년까지 상승세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으로 있다는 그런 또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이제 현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상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공매도 상환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하락 추세가 3일 이어져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길게 이어졌고,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하락 추세가 또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 바로 고점 대비해서 30%의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음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바로 일거래일 캔들을 감싸는 이거래일 캔들의 양봉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일거래일 캔들을 감싸는 양봉이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5월까지 기준에서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률 기준에서는 지금 4%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지표상 기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는 지표 기준에서는 과거에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나오고 나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한 가지 더 제가 또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기준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한번 중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가 조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24년도와 25년도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 3거래 이상 넘게 이어졌고 여기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47%의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조건 바로 여러분들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 충족이 되고 마지막 기준에서 보시면은 일거래 캔들을 넘기는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바로 어때요? 바로 상승 형태 확인형 또는 충분히 샛별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거래 캔들의 절반을 넘기는 세 번째 양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린 바로 샛별형으로 이런 때는 해석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이번 달 기준에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히든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히든 종목과 함께 오늘의 또 교육 자료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을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또 리그 하디슈 시간부터 해서 히든 종목까지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월요일인데도 고생을 해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식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게 물들을 그날까지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